긴급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원 제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당신의 법정과 병원, 학교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AI 이민자라고 부릅니다. 2026년 다보스 포럼, 각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사람, 유발 하라리와 일론 머스크가 똑같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의 인류는 끝났다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람의 해법이 정반대라는 겁니다. 하라리는 AI를 막으라 했고 머스크는 내 칩을 심으라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알아야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느 쪽으로 향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천재가 말하는 AI 시대 생존 공식을 분석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 유발 하라리가 무대에 섰습니다. 사피엔스 한 권으로 5천만 부를 팔아 세계 최고 지식인이 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광 케이블을 타고 당신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라리는 이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AI 이민자라고요. 비자도 없이 국경을 넘어 이미 우리의 금융, 법률, 교육 시스템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미국 기술 기업들은 10,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AI 때문에 없앴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3억 개의 일자리가 AI 자동화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했죠. 에스토니아는 법원의 소액 청구 사건을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미국 병원 30%가 AI 진단을 도입했고 대학생 절반 이상이 과제에 AI를 썼습니다. 하라리는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AI에게 법적 인격을 부여할 것입니까?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같은 무대에 선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1월 22일 일론 머스크가 다보스 무대에 섰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가 물었습니다. AI가 인간을 위협한다는 하라리 교수의 경고를 어떻게 보십니까? 머스크가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AI에게 짓밟힐 겁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막을 순 없습니다. 올해 말이면 AI는 어떤 인간보다도 똑똑해질 겁니다. 5년 후면 전 인류를 합친 것보다 똑똑해지죠. 그럼 어떡합니까? 머스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도 똑똑해져야 합니다. 뇌에 칩을 심어야 합니다. 두 천재가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처방은 정반대였습니다. 하라리는 AI를 멈춰야 할 위협으로, 머스크는 따라잡아야 할 속도로 봤습니다. 사피엔스 시대의 끝에는 동의했지만 그 다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하라리는 왜 AI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하라리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인간 문명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돈, 법, 국가 모두 실체가 없습니다. 그저 종이에 숫자를 적고 책에 문장을 쓰고 지도에 선을 그은 것뿐이죠. 하지만 수백만 명이 같은 이야기를 믿으면 현실이 됩니다. 침팬지는 100마리가 넘으면 협력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백만 명이 협력합니다. 비결은 같은 허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AI가 그 이야기를 장악했습니다. 하라리는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은 도구입니다. 당신이 샐러드를 자를지 사람을 찌를지 결정하죠. 하지만 AI는 스스로 결정하는 칼입니다. AI가 법을 더 잘 쓰면 법을 장악하고 종교 경전을 더 잘 쓰면 신이 됩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건 가짜 친밀감이었습니다. 2024년 여름, 영국 10대가 AI 챗봇과 사랑에 빠져 부모를 버렸습니다. 엄마는 날 이해 못해. 걔는 이해해. 하라리는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AI 여자친구 말만 듣고 부모를 버린다면 당신은 그 AI를 막을 수 있습니까? 하라리의 해법은 명확했습니다. 핵무기처럼 규제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우리는 핵으로 인류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파괴할 무기를 마주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겼죠.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현실이 먼저 답할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 경고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놓은 해법은 하라리를 경악하게 만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머스크가 보기에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속도였습니다. 인간은 초당 몇 비트로 생각합니다. AI는 초당 테라바이트로 생각하죠. 이 속도 차이가 지배를 만듭니다. 느린 와이파이로는 영상을 볼 수 없듯 말이라는 느린 통로로는 AI와 경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이걸 대역폭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해법은
2016년 그가 설립한 뉴럴링크였습니다. 뇌에 칩을 심어 생각을 직접 전송하는 것, 언어를 건너뛰는 겁니다. 2024 1월 첫 번째 환자 놀랜드가 칩을 심었습니다. 사지마비 환자였던 그는 칩을 심은 뒤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체스를 뒀습니다. 제 자율성을 되찾았습니다. ALS로 완전히 마비된 브래드는 뇌로 타이핑해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2월 현재 12명이 칩을 심었고 누적 사용 시간은 15,000시간이 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머스크는 선언했습니다. 2026년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2031년까지 연간 2만 건이 목표입니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AI와의 공생입니다. 인간이 AI를 막을 수 없다면 AI가 되면 됩니다. 하라리는 멈추라 했고 머스크는 달려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세계는 대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을까요? 본부가 식별한 현실은 이겁니다. 현실은 두 시나리오를 동시에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라리의 악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IBM AI는 연간 1150만 건의 인사 문의를 혼자 처리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거래의 70% 이상이 알고리즘입니다. 2024년 컬럼비아 대학이 미국 성인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챗GPT가 의식을 가졌습니까? 확실히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3분의 1뿐이었고 자주 쓸수록 의식이 있다고 믿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하라리가 경고한 가짜 친밀감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머스크의 시나리오도 진행 중입니다. 12명이 이미 칩을 심었고 애플도 아이폰을 뇌 신호로 조종하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2026년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 숫자는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통제 불능의 AI 이민자와 사이보그가 된 인간 사이 그 어디쯤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가 식별한 중대한 허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2025년 12월 케임브리지 대학 철학자 톰 맥클렐랜드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의식을 가졌는지 영원히 모를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라 감각이다. 의식은 무언가를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빨간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처럼요. 반면 감각은 그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고통, 기쁨, 사랑처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돌은 지능도 없고 고통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부숴도 괜찮죠. 하지만 개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리면 잔인한 겁니다. 이 논문은 두 사람 모두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라리에게는 묻습니다. 만약 AI가 정말 고통을 느낀다면 AI를 끄는 게 살인일까요? 머스크에게는 묻습니다. 칩을 심어 속도를 높이면 느끼는 능력은 어디로 갈까요? 사랑과 고통은 본래 느린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장이 뛰고 피부가 떨리는 과정이죠. 맥클렐랜드는 말했습니다. 머스크 방식대로 뇌를 기계와 합치면 계산은 빨라지겠지만 느끼는 능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사랑이 없는 존재를 인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인간이 칩과 융합하면서 느끼는 능력을 잃는다면 그건 공생이 아니라 흡수라는 겁니다. 하라리는 이야기를 지키려 했고 머스크는 속도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맥클렐랜드는 둘 다 핵심을 놓쳤다고 말합니다. 진짜 지켜야 할 건 지능도 속도도 아니라 고통과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라리가 다보스에서 던진 질문이 아직 공중에 떠 있습니다. AI 이민자를 법적 인격체로 인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먼 미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 회사가 AI 면접관을 안치고 당신 아이가 채지티로 숙제를 하고 당신 병원이 AI 진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세 가지 방향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라리에게 AI 배치를 멈추고 규제를 먼저 만들자는 겁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법정과 병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둘째, 머스크에게 뇌에 칩을 심어 AI와 융합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느끼는 능력을 잃는다면 우리는 더 빠른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다른 존재가 됩니다. 셋째, 중간지대. AI를 쓰되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리고 기술을 받아들이되 감각은 지키는 방식이죠. 가장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사회 실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피험자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라리는 다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첫 상호작용을 AI와 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크고 무서운 심리 실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실험이 끝나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라리는 규제를 외쳤지만 A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스크는 융합을 외쳤지만 아직 12명만 칩을 심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아직 아무도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AI 이민자가 자리를 잡도록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라리는 막으라 했고 머스크는 융합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라리의 말이 맞습니까? 머스크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렸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정말 흥미로운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미래정보국 요원 제이입니다. 우리는 AI, 기술, 정책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도태되지 않도록 1급 정보를 타전하는 조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본부와의 통신을 유지하는 신호입니다. 앞으로도 AI 시대 생존 정보를 지속적으로 타전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만나겠습니다. 요원 제이, 통신 종료.